절대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 정말로 닿았으면 하는 말은 언젠가 도착할 거야.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아.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티나게 돼 있지. 눈치 못 챌 만큼 세심한 배려 같은 거. 아주 뜨겁지도 않은 오래된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야. 절대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 정말로 닿았으면 하는 말은 언젠가 도착할 거야. 우리의 눈 반짝임 속에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커다란 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Wanna be player, player, player. So you wanna be player, player, player. 올디스 벗 굿디스. 오래된 것들에게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어 오래됨이란 가치는 그리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됨에서 좋은 부분들을 찾고 또다시 새로움으로 다른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죠. 인간 실격에 나온 모든 오래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시 보기를 좀 해달란 말이죠. 수능의 매서운 한파를 뚫고 따뜻한 우리네 이야기가 시작되는 김간지의 인간 실격, 지금 시작합니다. It's not enough, not like that. You can't call me out and then make amends. It's not enough, understand. You can't take my dreams and just bring 'em back. Baby, you're my alibi. Oh,
네, 베니싱즈의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 수능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서 아마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뻥이고요. 어쨌든 오늘 몇 회예요, 저희? 23회?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나 때는 말이죠. 수능이 죄송합니다. 23회 오늘 오프닝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디스 벗 굿디스, 오래된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 멋진 사람을 한 분 초대했어요. 타이거 디스코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거 디스코. 보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아 보고, 저길 네. 보고요. 네. 예. 제 소개를 네네.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운의 디스크 자키라는 이제 타이틀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타이거 디스코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운, 왜 비운이에요? 사실 제가 디제잉을 이제 시작한 이제 한지는 한 8년 9년 됐는데요. 네. 불과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클럽에서 제가 음악을 틀 때 많이 쫓겨났었거든요. 아 진짜? 예, 저 뭐 흔하게 이제 사람들이 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이제 뭔가 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던가 힙합이라던가 혹은 하우스라던가 이제 이런 음악들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런 음악들보다는 저는 가요라던가 그렇죠. 5년 전에도 저는 뭐 시티팝이라던가 뭐 네. 일본 음악 네. 이제 이런 음악 주류의 음악들을 많이 틀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때는 디스코 틀다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고 이 자식들이 디스코를 트는데 쫓겨나?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때부터 제가 나는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비윤의 디스크 자키다라는 아, 생각으로 진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좀 운이 없나요? 네, 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희 인간 실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제가 찾아보거나 이랬던 적은 네. 없고요. 사실 제가 근데 또 저희 간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따금씩 SNS에 올리시거나 아, 네네네네. 이럴 때 한두 번씩 제가 이렇게 네. 눈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자신의 비운의 인생에 대한 그 예. 뭐랄까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 시간을 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비운의 DJ지만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찾아서 훑어보면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을 네. 갖는 건데 아.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좀 빠르게 예. 성함이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약간 좀 취조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제 본명은 이기범. 아 기범 씨. 예. 오. 몇 년생이세요? 제가 86범띠입니다. 86, 예. 86년생.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4살. 예, 34입니다. 저도 이름이 기범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본명이. 본명이요? 본명이 이 기범. 그 저희 캐스퍼 라디오 인간 실격 김간지 편에 나옵니다. 일어날 기에 범자를 써가지고 이거 오. 기범 무슨 저는 터 기자의 돛대범이에요. 한문이 아예 다르구나. 예. 어쨌든 이기범 씨는 어디서 태어났죠? 예,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믿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서울 토박입니다. 제가. 진짜? 예, 저기 쌍문동 쌍문. 근처에서 예, 태어났고요. 쌍문이 좀 설득력이 있네요. 예, 예. 네. 어쨌든 쌍문동에서 태어나서 그 이사 간 적 없어요? 아예? 그냥 이사는 좀 많이 했어요. 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아. 저기 충북에서도 잠깐 살았었고 그렇구나. 강원도 영월에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때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거기를 제 고향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 쌍문동에서 태어난 이기범 씨는 유년기 때 그러니까 뭐 유치원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대충 평탄하게 갔겠죠? 뭐 아니 제 생각에는 네. 또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을 때는 평탄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최초의 기억이 뭐였냐면 네. 제가 한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제가 6살인가 5살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제가 진짜요? 말이 너무 늦었대요. 그래갖고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이제 얘가 말이 너무 느리니까 네. 숫자나 네. 글 쓰는 거라도 빨리 좀 익혀야겠다 해갖고 말도 잘 못하니까 네. 맨날 이제 글쓰기 연습하고 이제 손등 맞고 했었던 기억이 좀 진짜?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한 6살 좀 지나고 7살 이때쯤부터 말문이 확
터져갖고 그때부터 말을 좀 많이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유치원을 그러면은 언제 갔어요? 간 적이 있죠, 유치원을. 예, 다녔죠.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6살 때도 다녔었고 7살 때까지는 제가 다녔어요. 말을 예. 못하는데도. 그때도 약간 좀 어버버 막 약간 이러고 좀- 좀 의사 표현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말을 잘 못하니까. 지금 말 굉장히 잘하시는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좀 버벅거려요.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천천히 말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야 돼갖고. 그래도 말을 늦게 배웠는데 어쨌든 그런 거 말고는 그래도 좀 평탄하게 유치원. 예, 그 시기에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쌍문동에서. 예, 그쵸. 예, 예. 그리고 쌍문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겠죠. 그 쌍문동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그 전능동이라고 저기 전농동이라고 청량리 근처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 금방. 예, 갔다가 유치원은 이제 제가 7살 때는 강원도 영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7살 때는 또 7살 때 또 강원도로 가요? 예, 그때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가 이제 그쪽으로 아버지가 발령이 나셔갖고 강원도 영월 쪽에서 이제 유치원 7살 때까지 다니고 그다음에 8살 때는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초등학교로 다녔죠. 거기 강원도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타이거 디스코의 어떤 자황림이 시작되는 시기일까요? 강원도의 예. 느낌 뭔가. 좀 적잖게 이게 뭔가 좀 영향은 있었죠 저에게. 예. 어떤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정말 산을 하나 끼고 있는 동네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맨날 그냥 친구들이랑 진짜 뛰어놀고 예. 그랬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야생이잖아요, 진짜. 강원도. 예, 진짜로 맨날 개구리 잡고 도롱뇽 잡고 물방개 잡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개구리 사냥꾼.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또 충북으로 또 이제 이사 오고. 그래요? 또 가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요리 학원을 하시느라 네네. 충청북도의 제천이라고 제천 영화제 네네네네. 저희가 이제 또 네. 작년에 또 그때서 한번 뵀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 동네로 제가 이사를 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어머니 요리 학원 하시는 거 이제 보면서 같이 이제 자랐죠 제가. 이제. 충북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합니까? 예, 거기에서 6학년에 이제 졸업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가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충북이 좀 중요한 도시네요. 예, 어떤 그쵸. 초등학생 시절은. 예,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야생이고 충북. 그래도 강원도 영월보다는 이제 좀더 낫다. 이쪽이 좀 더 약간 도시화된. 네. 예. 친구들과 교우 관계는 좀 좋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따돌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막 한창 그때가 약간 그 일본 그 문화가 수입이 확 이렇게 뭔가 좀 교류가 이렇게 세지가 않았던 때여갖고 막아놨었죠. 제 대통령 말로. 기억으로는 96년인가 97년도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풀리기 된 걸로- 시작했고. 예. 그 전만 해도 이제 그런 뭐랄까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제 이런 일본 음반 같은 게 다 대만에서 들어오는 이제 혹은 이제 가짜 뭐 짝퉁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상품들을 이제 판매했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뭐 에반게리온이라던가 네. 뭐 좀 중학교 들어가면서 카우보이 비밥이라던가 네. 맨날 이제 애니메이션만 보고 오락실 다니고 이랬던 애예요 제가.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그런 쪽이었구나. 오타쿠. 예, 근데 저는 딱 에반게리온만 좋아했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고.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에반게리온 좋아하던 친구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만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교류 관계가 좀 없었죠. 예, 사실. 원래 근데 일본 문화를 어떻게 심취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진짜 신기하고 좀 중요한 게 제 최초의 기억이 6살인가 7살 때가 아마 90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이 그때 서울에서 이제 쌍문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량리 쪽으로 이사 갔을 때 네네. 그때가 저희가 할머니 그다음에 막내 삼촌 이제 저희 아버지 네.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삼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 일본 LP라던가 네. CD라던가 이런 거를 집에 엄청 많이 냈둬갖고 삼촌이 약간 이제 그 문익점 역할을 했네. 예,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본 노래가 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갖고 전혀 거부감 없이 저는 그냥 네. 일본 노래도 많이 듣고 또 그때 어릴 때 항상 집에서 일본 음악들 아니면 이제 마이클 잭슨 노래만 나왔거든요. 저희 네. 집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아왔죠.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그러면 음악과 애니나 아니면은 뭐 게임도 좋아했나요? 게임도 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게 저랑 완전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에반게리온은 좋아했어요. 그 이상은 안 갑니다. 예. 건담 쪽으로 가지 않고. 저도 딱 네. 그랬어요. 딱 그냥 에바에서만 끝난. 에반게리온까지만 보고. 예, 네. 그쵸.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를 듣는다는 이유로 이제 충북에서 따돌림을 좀 당했다.
그때 친구들은 이제 한창 H.O.T 좋아하고 96년도, 97년도 네. 이때다 보니까 뭐 잭스키스, 뭐 그죠, 핑클, 그죠. S.E.S 이제 이런 아이돌 문화의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심취해 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막 에반게리온 OST 사러 다니고 막 사진 사고 엽서 사고 프라모델 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진이랑 엽서도 샀어요? 예, 저는 그때 했던 게 아직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사진이랑 엽서까지는 약간 좀 허용이 안 되는 부분. 제 프라모델까지는 괜찮은데 아, 이 사진이랑 엽서는 분명히 놀려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림 당했어요. 예, 그 그때는. 사진첩에다 예. 끼우고 다녔으니까 제가 예.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예,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좀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냥.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이 별로 안 좋았겠네요. 정말 그냥 예, 진짜로 일본 문화에 친구들이 좀 놀리고 그런 걸로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냥 심취했을 뿐인데. 예. 그러면은 그렇게 지내다가 중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중학교는 충북에서 다니나요? 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이제 충북에 있었죠. 이 중학교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제천중학교라고. 제천중학교. 예, 그 남중입니다. 예, 이제. 제천 남중. 예. 여기도 거칠었겠네요. 그 사실 뭐 저희 김간진 선생님도 이제 그 시기를 좀 아시겠지만 그때는 또 뭐랄까 학교 폭력도 되게 만연했었고 그죠. 그때 일진이라고 불리던 형님들은 진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조폭같이 무서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맞아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뭐 사실상 그냥 맨날 애니메이션 보고 그냥 오락실 다니던 애다 보니까 저는 일진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는데 네. 제가 얼굴이 너무 노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노는 애로 보였나 봐요. 아 그래갖고 그때도 노안이었어요? 아 저는 지금 제 민증에 있는 사진이 제 고2 때 찍은 걸로 아 그, 진짜? 예, 그 정도로 저는 네. 정말 노안이어갖고 그러니까 형들이 약간 쟤 좀 세 보이는데 좀 놀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막 연락 오고 네. 너 끝나고 어디로 와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쪽 문화를 막 담배 주고 뭐 이런데 저는 되게 겁이 많아갖고 이런 거 하면 진짜 혼나겠다 막 엄마 아빠한테 진짜 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쪽하고는 전혀 그게 없었죠. 그냥 맨날 애니메이션 보러 다니고 혼자서. 근데 원래 그게 있어요. 노안이면은 지금 빛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도 이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저희 같은 노안인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 저기 제 개인 컷 찍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다 같이 있는 걸 찍어주세요. 뭐 어쨌든 그 노안이어서 일진들에게 유혹을 받았다. 예, 많이 받았죠. 하지만 놀진 않았고. 예, 전혀 안 놀았죠. 저는. 그때도 저기였겠네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과 이쪽은 계속 심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때는 딱 이제 카우보이 비밥에 완전 빠져갖고 네. 비밥도 이제 그 OST 이제 하셨던 OST 가 칸노요코 진짜- 그분이 이제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또 막혔죠. 잘 그거는. 만들고 네. 이거 너무 좋아갖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예, 탱크 이제 네. 그런 오프닝 너무 좋아하고 그때는 딱 카우보이 비밥 그리고 딱 그때 한 98년도라던가 제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갈 때쯤에 오락실에 되게 커다란 이제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뭐 댄스 레볼루션이라던가 그 펌프, 리듬 게임들. 리듬 게임들, 네네. 이지 투 DJ, 네. 뭐 버스 무브 이런 네. 음악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또 굉장히 심취했죠. 그래서 맨날 오락실마다 이제 막 이지 투 DJ 이제 이런 게임 하면서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맨날 저 오락실에서. 비트매니아 1 아시아 7위였어요. 아 진짜로요? 네. 오. 그때 당시에 키를 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서 입력하면 아, 랭킹이 나오고. 예, 맞아요. 아시아에서 7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자랑입니다. 오. 여러분 리듬 게임 리듬 게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음악에 빠져서 망했죠. 아. 어쨌든 카우보이 비밥과 리듬 게임. 예. 비슷하네요. 저랑 완전 그 어떤 살았던 게 라인이. 그때 그 음악 게임들이 리듬 게임들이 인생에서 진짜 큰 뭔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리듬 게임들이 음악이 진짜 좋았어요. 예. 그죠? 맞아요. 뭔가 왜냐면 거기서도 이게 이제 코나미라는 예, 게임 그쵸. 회사에서 코나미죠. 만든 건데 예. 그걸 작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 미국에 가서 뭐 LA에서 세션 써가지고 아, 녹음해 오고 예, 뭐 예. 되게 그때 당시에 일본의 걸쭉한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막 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도 OST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OST가 일본에서 거의 이제 정발이 이제 되는 그쵸.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라이센스로 나왔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건- 그게 예.
그때는 수입이 안 되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국에서 그냥 라이센스 받고 나온 게 있었어요. 댄스 댄스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1, 2, 3가 댄스 댄스는 있었어요. 예 그건 네. 있었고 비트매니아가 없었어요. 비트매니아는 아마 저는 예 없던 그게 걸로. 없어가지고 저는 그걸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테이프였기 때문에 아 예. 저기 TV에다가 대놓고 녹음했어요. 아 제가 게임하는 그 소리를. 오. 이게 이거 좀 멋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와. 엄마 아빠 없을 때 TV 소리 되게 크게 틀어놓고 이제 네,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아.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듣고 다녔었는데 이거 얘기하니까 우리 너무 아저씨 같나? 나 때는 얌마 그랬다고 니네가 네. 이렇게 아이폰 이렇게 틱틱틱 해가지고 노래를 듣는 세대들은 잘 들어라. 이 진짜 음악을 듣는 거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문화들 이게 문화 생활을 되게 많이 했네요. 타이거 디스코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때 리듬 게임에 완전 3년 동안 중학교 때 너무 빠져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나미에서 나왔던 뭐 드럼 매니아라던가 그쵸, 뭐 그쵸. 기타 프릭스 그쵸. 뭐 이제 이런 쪽 게임기들도 엄청 좋아해갖고 오락실 거의 맨날 살았죠 사실. 똑같아. 그거 하다가 이제 오락실에서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락실에서 막 비트매니아랑 뭐 그런 리듬 게임들을 하다가 네. 나도 뭔가 악기를 진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도 딱 그 네, 생각을 딱 그 생각이 예, 들잖아요. 예, 그거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요 그러면? 저는 네. 딱 그 생각 들어갔고 물론 중학교 때는 이제 못했지만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서는 약간 그 시절에 되게 허접했던 그 스쿨 밴드 같은 느낌으로 해갖고 베이스를 잠깐 치고 이랬었죠. 그래요? 예. 그 중학교 때는 어차피 남자 중학교였으니까 사랑 이런 건 없었을 거고. 전혀 없었죠. 네, 예.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약간 뭐랄까 오타쿠의 길. 그냥 딱 네. 진짜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저도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길 가고 졸업을 합니다. 제 네. 중학교를. 고등학교도 충북인가요?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라고 대한민국 그래요? 최초의 조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사회 졸업생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입학을 하죠. 제가. 조리 고등학교? 예, 조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제가 이제 입학을 합니다. 경기도 시흥이면은 저랑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네요. 아, 그러세요? 저는 부천이니까. 아, 저는 저는- 이제 거기가 어. 경기도 시흥이 그 학교가 광명역에서 좀 가까웠던 데여 갖고 예. 잠깐 경기도 시흥 그 광명 철산에서 조금 가까운 쪽이었는데 좀 아래쪽이네요. 예, 약간, 그렇죠. 조리 고등학교 예. 요리를 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아버지도 이제 회사 이제 아예 정리하시고 어머니 요리학원 하시는 걸 같이 이제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충북 제천에서도 그 학원장 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냥 일반 학원이든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어쨌든 학원장이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좀 안 좋은 느낌으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학원에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네. 약간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예, 인문계 갈 정도는 됐는데 첫 번째로 좋은 인문계를 갈 정도는 안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게 되게 좀 수치스러우셨나 봐요. 얘기를 듣더니 그래갖고 저한테 하루 딱 오시더니 너가 여기에 계속 제천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좀 솔직히 좀 창피해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어머니께서 또 요리를 하시니까 네. 너 이참에 한번 요리 고등학교 가서 요리 한번 해봐라. 그냥 요리를 해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반강제적 귀향을 갔죠 이제. 예.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죠. 뭐 사실 중학생이 맨날 게임하고 그쵸. 애니 보는데 요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관심이.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조리고등학교가 인기가 되게 좀 높았어요 저희들. 그래요? 이제 막 한창 요리 막 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다행히도 제 친구들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가지 말라고. 예, 근데 어쨌든 입학한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탈 없이 다녔죠.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이유로 네. 사실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인 게 네. 요리 분야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쪽 너가 앉아서 이렇게 뭐 페이퍼 할 애는 아닌 것 같으니까 손으로 만지고 너가 무언가 하면서 너가 돈을 버는 애로 너가 살아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됐죠. 맞아요. 그 어떤 그때 당시에 예체능은 사실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부모님 등살에 공부 못해서 떠밀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확실히 그게 이제 너 공부 안 되니까 이걸로라도 일단 해봐라 해가지고 예. 직업
학교를 많이 가죠. 그런 예,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게 좀 특수한 학교들 뭐 실용음악과도 마찬가지였고. 아, 그래서 조리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요리에 흥미가 생기나요? 여기 가면?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저.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이게 일단은 또 만든 거를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리고등학교 이제 합격하고 이제 그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기간 때 어머니 요리학원에서 좀 따로 이제 연습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갖고 어느 정도 칼질도 좀 더 연습하고 하고 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갖고 이제 배우고 친구들이랑 같이 음. 그 조리고등학교가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네.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목표가 좀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고 거기서 뭐 일진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네. 그냥 다들 정말 친구같이 잘 지낼 수 있는 학교였다 보니까 다들 요리밖에 모르는 바보들. 예, 좀 네. 그런 이미진 정말. 친구들이 많았죠. 너무 재밌었죠. 좋았겠다 그거는. 그 요리 그러면 딱 이때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뭐 억지로 들어가긴 했지만 예. 들어가서 이제 나 이제 요리사가 되겠다. 뭐 약간 이런 바이브였겠네요. 이제 타디는. 그때는 진짜 이제 내가 요리사로서 진짜 성공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죠. 예, 네. 진짜 뭐 막 미슐랭 레스토랑 등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뭐 나중에 호텔 총주방장 하고 싶고 막 허황된 꿈을 좀 많이 꿨죠, 사실. 뭐 아니 꼭 허황된 건 아니고 뭐 될 수도 있었을 예, 그때 거예요. 될 수도 될 수도 있었을 있었으면 어쨌든 뭐 되게 그런 요리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조리고등학교에서 밴드부 얘기 조금 듣고 싶은데 그 그게 뭐예요? 밴드를 그냥 학교가 이제 클래스가 이제 저희 학년 때가 4개 반밖에 없었어요.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뭐 한 학년에 뭐 막 10반, 11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음악과 관련된 뭔가 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다 보니까 뭔가 그쪽으로 이제 뭔가 이제 좀 CCM CCM 그쪽 쪽. 하는 친구들은 뭐 음악을 하고 뭐 밴드는 있었는데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음악 순수하게 밴드 하는 밴드부는 없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공간이 없었는데 네. 학교 건물 맨 꼭대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거 그냥 쓰게 해준 거예요? 예. 오. 그래서 그때 그냥 뭐 이제 친구들도 그냥 다 조금씩 어설프니까 네. 막 그때 이제 한창 막 애들 연습하던 거 막 스멜스 이런 거 코드 네. 사고 네. 뭐 막 저는 그냥 차오차오 베이스가 너무 그때 네. 좀 입문하기 좋아갖고 이제 그거 연습하고 그거 일단 기초 과정. 예. 그래서 그렇게 공연 한 번 하고 끝났죠. 예. 공연 한 번 끝났어요? 딱 한 번 하고 이제 막 선배들한테 욕 엄청 먹고 그냥 왜? 너무 어설프다고 진짜 막 너무 못한다고?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예 끝났죠. 1회 해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악기 연주에 대한 꿈은 접었나요, 아예? 그 사실 이제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는 이제 짚으면서 이렇게 연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기타는 코드를 잡아야 되니까 네네. 그것보단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베이스를 이제 했는데 그죠.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이스. 모든 악기가 다 그렇긴 모든 하죠. 악기가 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제 딱 그냥 이제 접었죠 그냥. 이건 나는 너무 악기는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음악은 계속 좋아했었나 보네요. 굉장히 좋아했죠. 예. 계속 들었죠. 그때도 일본 음악 쪽으로. 그때는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는 이제 한창 그 일본의 그 뭐 비주얼락 예. 쪽 밴드들을 이제 완전 섭렵해갖고 뭐 엑스제팬이라든지 엑스 뭐 라르크 뭐 디르한 그레이 예. 뭐 이런 거 엄청 듣고 맨날 이대 가갖고 네. 그때 막 피어싱 하는데 가게들 많고 네. 막 저기 일본 음반 파는 샵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맨날 가갖고 네. 죽치고 살고 이랬죠. 가레코드 이름 뭐였지? 뭐 있는데 그때 뭐 신나라도 있었고 신촌에. 예. 똑같네. 엑스제팬, 라르크. 그 뭐 결국에는 아직은 그래도 일본 음악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좀 고등학생 뭐- 때까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고등학생 때까지는 좋아했죠. 지금 있는 거고. 예. 애니는 끊었나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에반게리온, 카우보이 비바 이 두 애니메이션 말고는 본 게 없어요. 제가 그렇구나. 딱 그때만 그렇게 아. 보고 끝났죠. 그 고등학교 때는 리듬 게임도 이제 슬슬 좀 접고. 아닌가? 대학교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이건 계속 유지하는 거네. 예, 그 그쵸. 일본 어떤 문화 그 3인방은 계속 갖고 가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리고등학교에서 요리왕을 꿈꾸면서 밴드 만들어서 해체하고 예. 이 정도면은 이제 또 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좀 이렇게 대조를 해봤을 때 사랑이 여기서 생깁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한 번 있었죠. 아, 예. 그래요? 예. 그 연애를 첫사랑을. 태어나서 처음 연애했던 게 이제 고3 때인가 고2 아, 때인가 그래요?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예. 같은 조리하는. 같은 학교에 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연애하는 그 CC도 많았어요. 저희 학교 내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사귀자고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 자신감이 있게라는 게 저는 정말 자신감이 없던 친구다 네네. 보니까 아, 어떻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나? 예, 그게 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연애하는 친구들 보면 와 어떻게 얘기를 하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나도 그랬어요. 어떻게 사귀자고 말하지? 와, 전 지금도 그게 너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귀자고 얘기를 한 거네요, 결국엔 이 첫사랑이. 사실은 제가 빙빙 말을 돌려갖고 네. 그 상대방 쪽에서 말이 나오게끔 했죠, 사실은.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 예, 나와가지고. 해갖고 이제 한 2달인가 3달인가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또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연애 처음이니까 네,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 2달 3달밖에 안 했어요. 예. 아, 진짜. 그리고 그냥 첫사랑 끝났다. 예, 그렇게 그냥 뭐 고등학교는 뭐 할 거 다 했네요. 이제 예, 뭐 보면은 그- 꿈도 뭐- 쫓고 취미 생활도 하고 밴드도 만들었다가 예. 첫사랑도 하고 좋았네. 고등학교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다른 역대 출연자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예. 이상적인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요리왕이 되겠다고 이제 네. 꿈을 품고 타이거 디스코는 저기를 가겠죠? 대학교. 대학교를 어떻게 갔습니다. 예. 어느 대학교를 가는지 혹시 물어볼 수 있나요? 그 저기 대전에 이제 우송대학교라고 우송대. 예 가끔씩 저기 서울역이나 어디 이런데 역에 가면 광고 크게 하는 그죠, 저기 광고 우송대학교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 거기 이거 안다 나. 그럼 넌 우송대. 예. 맞지? 예, 거기 이거 맞아요. 맞구나. 예, 예. 아니 나 근데 그 광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저는 조금 그 광고 살짝 부끄러운 게 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뭐 피곤한데 그거 있었다. 피곤한데 노인한테 자리를 안 비켜줬다고? 그럼 넌 우송대야. 뭐 약간, 약간 그런 광고가 그랬다고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소신대로 하는 너 같은 멋진 사람은 이 대학으로 와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광고가 메시지가 약간 너는 개판이야? 그러면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는 의도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제가 우송대 비하는 게 아니라 그 광고가 메시지가 좀 불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우송대에 조리과를 가나요? 예, 그 외식조리학과라고 외식 조리학과. 예, 이제 이 외식 조리학과랑 뭐 그냥 조리학과랑 뭐 다 있어요 이게 뭐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있는 건가?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외식조리학과가 있고 이제 외식조리학과 이제 저는 이제 그 4년제고 그다음에 또 제과제빵과가 또 따로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유학과도 따로 있고 네네. 한 3-4개 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리 관련된 네네. 거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때 4년제로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또 고등학교 때랑 이제 또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게. 네네. 그래갖고 뭔가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양식도 그냥 양식이 아니라 뭐 기초조리 1, 2 뭐 육수 뭐 스탁만 뽑는다던가 네. 뭐 재료 손질만다던가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웠죠. 진짜 멋있네. 예. 그 대학교를 이제 요리 외식 조리학과로 가가지고 네. 뭐랄까 꿈에 가까워졌나요? 어떤 요리사의 꿈에 뭐 이제 뭐 실습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나? 실습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나갔었고요. 네네네. 예,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렇게 대학교 입학해갖고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군대를 가갖고 제가 그래요? 예. 왜요? 도피성인가요? 그건 약간 반강제적이었던 게 방강제? 아버지께서 네. 국가유공자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지만 옛날에 기술장교라 그래갖고 ROTC랑 다른 이제 뭐 자동차 뭐 정비라던가 무슨 그런 것만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술장교 출신이신데 중2 때 이제 다치셨어요. 좀 크게. 네네네. 못 일어나셔갖고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국가유공자를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이제 그 면제가 있어요. 그 군 면제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쵸 있죠. 그게 이렇게 그 혜택을 받게 되면은 이제 기초 이제 훈련 받고 훈련소에서 나오면은 뭐 구청이라던가 시청에서 6개월간만 근무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도 저 어릴 때부터 너는 군대 안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갖고 저는 솔직히 신났죠. 네. 그래갖고 와 군대를 안 간다고? 너무 좋다 해갖고 네. 있는데 이제 신검을 이제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에 근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류를 떼우면 된대요. 네네네. 서류를 이제 떼려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 낮에 집에 계셨어요. 네. 보통 이제 집에 저녁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래갖고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받아야 되니까 서류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갑자기 딱 잠깐 앉아보라고. 네. 그래갖고 무슨 일 있으세요? 하니까 미안한데 너 군대 가야 될 것 같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진짜? 거예요. 그리고 왜? 무슨 소리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몰랐는데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 삼촌이 혜택 받았다고. 아 진짜. 근데 또 그 삼촌이 네. 아예 안 간 것도 아니고 제대하기 한 달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안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 남기고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라기보단 그래도 좀 어이가 없지. 아쉽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그럼 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가야 된대요.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좀 약간 벙쳐갖고 들어가갖고 그냥 가장 빨리 군대 갈 수 있는 루트로 하다 보니까 그냥 조리병을 해갖고 바로 이게 한 달 뒤에 가는 게 있었어요. 아 진짜. 해갖고 바로 학교 내려가갖고 네. 이제 그 딱 휴학 신청하고 어. 집 다 빼고 네. 한 달 있다 그냥 바로 전 논산 훈련소 혼자 갔어요. 그래갖고 와 근데 좀 진짜 짜증 나겠다. 그냥 좀 그때 좀 네. 힘들었어요 사실 좀 그때. 아예 그렇잖아. 뭐 한 우리가 군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 한 고등학생 때쯤부터 이제 슬슬 생각이 들잖아요. 중압감이 뭐 있죠. 저걸 어떻게 그치, 가지? 그치. 뭘 하는데 예. 나는 안 가지롱 이거를 몇 년을 했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음. 한 달 뒤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냥 바로 갔죠 저는 그냥. 그것도 정말 삼촌이 썼다는 게 삼촌만 꿀을 빨았네요. 그래갖고 그냥 아니 사실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죠 사실 좀. 예. 그리고 뭐 갔는데 뭐 조리병으로 갔나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이제 65사단이라고 나랑 왜 이렇게 지금- 비슷하지? 나도 양주에 군대를 갔어요. 저도. 뭐 사단 아니면은 어디? 25사단 군악대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양주 신살리라는 데가 있는데. 되게 비슷한 거 계속 양주 있었네요. 계속 비슷하네요. 65사단 조리병. 예, 조리병이 결국에는 저기죠. 취사병이죠. 취사병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갔을 때 이제 본부대로 이제 가갖고 아 본부대. 본부대로 가니까 거기서 취사가 이제 간부식당으로 빠졌어요. 아 간부식당. 예, 간부식당으로 이제 빠져서 저도 있다가 본부대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알겠다 뭔지. 그러면 간부식당이면은 네. 좀 덜 힘들잖아요. 근데 또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병 식당보다는 확실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병 식당은 진짜 뭐랄까, 막 한 400인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진짜로. 쉬는 날이 아예 없잖아요. 네. 주말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간부 식당은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하고 예. 토요일은 이제 아침에 그냥 누가 먹으러 오면 그때 라면 그쵸, 끓여주기만 예.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가끔 테니스 치고 오는 그런 그 이제- 사단장님들 저기 요리 좀 해주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간부 식당에서 한 달 하다가 음. 그 이제 공관병으로 올라가요, 제가. 아 공감병. 그 저희 사단장 그 저기죠. 집에서 옛날 가정부죠. 예, 그쵸. 그 한 몇 년 전에 이제 화제가 됐던 그 박찬주 그 대장 그 공관병이 이제 막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였지 그게?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예. 이런 장군들이 이제 그 예. 공관에서 일하는 예. 운전병이나 이런 거 공관병들 이렇게 예. 막 압박 주고 이렇게 예. 막 했었던 게 그게 이제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예, 아까 그 사람을 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했었죠. 아. 그 사람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군대 보직 중에 공관이죠. 이게 공관. 공관. 그러니까 예. 공관병이라는 게 있는데 공관이라는 데가 그 투스타 뭐 이런 사람들 높으신 분들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넓거든요. 막 진짜 짱짱하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공관병을 한 2명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군인인데 그 집 다 치워주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사단장 구두 닦아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밥도 해줘야 네. 되고 대신 공관병은 뭐가 좋냐면은 둘만 삽니다. 맞아요. 네, 그냥 둘만 살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이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거기서 그런 막, 건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또 그 사단장이 어디 휴가 가면은 막 집에서 그냥 막 치킨 시켜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예, 때는 예, 막. 예. 근데 짜증 나거든요. 이거 사실 그 공감병 무슨 군인을 무슨 저기 뭐야 북한이랑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뭐
집 청소를 시키고 있고 빨래하고 빨래하고 구두 닦고 차도 다 태워다 주고 뭐 아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어쨌든 공감병 그래도 좋았네 이거. 그래도 이제 이등병 때 가니까 좀 좋았던 게 그죠 이제 내무 생활 안 하니까 그죠 이제 좀 그 중압감에선 좀 벗어난 게 그죠 있었죠. 위에 뭐 할 게 없으니까 예,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진짜 그때 딱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랑 가장 낮은 사람이 같이 살았던 거죠. 이병이랑 그죠. 저희 사단은 또 사단장님이 원스타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그 공간에. 예. 사장님 좀 잘해줬나요? 두 분을 모셨는데 첫 번째 장군님은 좀 너무 좀 무서운 분이었고 예. 그때 엄청 혼났죠. 이제 김장을 했는데 예. 이거 땅이 묻었어요. 예. 일요일에 이제 일병 때인가 이제 딱 있는데 사모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나와 보라고요. 갔는데 전날에 비가 왔는지 뚜껑 여니까 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김장이. 예. 근데 그게 다행히도 비닐에다가 김치 넣어 묶어갖고 네네네. 뚜껑 덮었던 거다 보니까 비닐에 쌌다 보니까 물은 안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근데 통 자체는 물이 좀 들어간 네. 거니까 어떻게 공감병이 내가 김치 좋아하는 거 알면서 관리 이렇게 하냐고 사모님이 엄청 얘기하시고 시끄러워지니까 장군님이 이제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자초지 설명 듣더니 그 일요일에 갑자기 본부대장 부르더니 영창 보내라고 왜. 진짜. 예, 그리고 그때 막 너무 무섭고 막 울었어요. 사실 21살이니까 그때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전속부관이라고 그런 네. 이제 장군들은 옆에 있죠, 비서 있죠.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전속부관이 진짜 얘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하고 잘 이야기해갖고 넘어갔죠 그때. 김치 좀 사 먹든가. 아 그때가 진짜 내가 좀 그때는 좀 많은 생각했어요.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타령하나?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예. 저는 이제 또 부대에서도 그 장군 집이 바로 끝에 있다 보니까 음. 그냥 문 하나 타고 넘어가면 바로 영해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바로 쉽게 나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솔직히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뭔가 많이 그렇죠. 장군의 명령도 아니고 장군님의 사모님이 김치를 그것 때문에 이제 관리를 못했다고 이제 저기 공감명을 조진 거니까. 예. 에이. 근데 저는 그 아침에 이제 나팔 불고 하잖아요. 군악 때니까. 예. 밤에는 저희가 그 공간을 지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나가서 새벽에 이제 육교대로 해가지고 2시간씩 지키는 거죠. 공감명 대문을 지켜요. 그 사단장 집을. 공감명은 따로 있고 저는 공간을 지키는 근무가 있고. 짜증 났어요. 제가 이제 남의 집을 그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새콤을 달지. 차라리 그게 더 빠르죠. 훨씬 정확하고. 빠르죠. 그냥 훨씬 빠르지. 새콤을 그게. 달지. 진짜 우리 총 들고 가서 거길 지키고 있으면은 그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지키는 거지? 도둑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지키면서 만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멧돼지는 있었어요. 멧돼지가 이제 앞에 서 있었는데 그건 진짜 무서웠고. 그거 말고는 뭐 지킬 게 없는데 그걸 지키게 하면 사단장이 밤에 술 먹고 차 타고 이제 오잖아요. 네. 앞에 저기 전속부관이 차 해가지고 그럼 진짜 뭐 지가 무슨 지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분이 뭔가 약간 저기 신세계에 나오는 사람처럼 뭐 약간 그런 또 거물급 거물이긴 하죠. 근데 이제 딱 창문을 반만 내리면서 소보루빵을 쥐어줍니다. 저희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럼 저희 막 감사합니다 이런 다음에 맞아. 그냥 소보루빵 먹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 왜 있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타령은 안 하고 무사히 전역을 했네요. 예, 공감명으로서. 네. 요리도 이때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겠어요. 맨날 하니까 요리를. 그때 이제 장군님 이제 그 식사할 때 한 13가지가 올라와요. 상에. 뭐 기본 찬 3개에다가 뭐 메인 반찬 하나, 그 세컨드 반찬 3개, 뭐 기본은 뭐 국, 밥 이렇게 해 갖고 그걸 또 좀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메뉴 다 짜갖고 프린트 해갖고 여기 테이블 아래다가 이렇게 유리에다 깔아놔야 돼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럼 장군님이 먹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예, 이제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뭐 보면서 본인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체크해놔요. 이건 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고 빼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고. 와, 나도 타이거 디스코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거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13첩을 뭐한 짓이야.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별의별 음식 다 만들어봤겠네. 많이 했죠. 예. 진짜 많이 했죠. 어쨌든 그렇게 무탈하게 전역을 하시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중간에 그 장군님이 한번 이제 바뀌었던 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모시는 도중에. 네네네. 그래갖고 그때 또 조금 되게 힘들고 저도 안 좋고 이래갖고 새로운 장군님이 오셔갖고 이제 저를 다시 이제 내려 보내요. 그래갖고 다시 간부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조리병이 좀 저랑 바뀐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시 올라갔을 때가 제가 상병 때였어요. 딱 그래갖고 이제 병장 달고 2달 있다가 이제 제가 후임을 받고 복지회관이라고 저 면회객들 밥 먹는 데 네, 있죠. 알고 있습니다. 글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또 막 찌개 끓이고 된장찌개 끓이고 이제 계란찜 만들어주고 이제 아 거기 한식당이 있나 봐요? 그 복지회관 저희는 한식당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삼겹살 고기 먹는 데다 그죠, 보니까 그죠, 뭐 그죠. 냉면하고 고기, 라면하고 고기. 찌개하고 거기서까지 그렇구나. 요리하다가 이제 무사히 제대했죠. 전대를 하면서 이제 다시 오송대 외식 조리학과로 들어가나요? 바로 갑니다. 저는. 바로 가요? 바로 칼복학 해갖고 네. 바로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군대 갔으니까 아, 그치. 저만 유일하게 혼자 갔거든요. 너무 빨리 갔으니까. 예. 네. 그때도 또 좀 약간 소외감 느꼈죠. 이제 또 아, 그래. 예, 07학번 친구들이랑 네. 이제 다니니까 잘 모르겠고 막 네. 아그 들어오면 이제 공구 학번들이 있었던 건가요? 약간 2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 제가 이제 05 군번인데 이제 200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07학번들이랑 같이 다녔 07들이 온 거고. 예. 아, 그 거기서 그럼 또 왕따를 당하나요? 거기서 그냥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다 존댓말 했거든요, 제가.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존댓말 하고 제가 이렇게 뭐 하니까 다행히도 잘해주더라고요. 아, 저한테. 잘해줬어요? 예. 그 딱 군대 갔다 오면서 이건 다 끊었겠네요. 뭐 리듬 게임이나 뭐 일본 음악 같은 거는. 학교 올라가는 길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 거기도 거기 이지투 DJ 아마 6번째 건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 이제 하고 그거 일단 맨날 조금씩 하고. 예. 다른 취미는 안 생겼나요? 그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딱 디제잉을 딱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일찍 시작했네. 제가 그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네. 제대하기 한 2달 전인가 그때 이제 복지회관 내려가서 음. 쉬는 시간에 이제 TV 보고 있는데 MTV였을 거예요. 네네. MTV에서 옛날에 자동차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 옛날 자동차 좀 낡은 거 막 멋있게 그 튜닝해주고. 그지 같은 자동차 갖고 오면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막 뿡뿡뿡 뛰게 그런 것도 해주고. 앞에 이렇게 맞아. 예, 로라이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맞아. 그런 거 해주고. 펌핑하고 차를 막 미친 차로 만드는 예, 거. 뭐 말도 안 되게 해주고 예, 이제 맞아요, 그 맞아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번은 이제 차 이제 트렁크를 여니까 DJ 장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더니 뭐 this is 뭐 예. what is this 하면서 막 하니까 뭐 man what the 예. fuck 뭐 이러면서 막 스피커 나오고 하니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 그게. 음향을 좀 신경 써줬어요. 그 차 바꿀 때마다. 예 맞아요. 예. 막 스피커 좀 예. 말도 안 되다가 말도 해주고. 안 되는 데 해주고 막 이거 몇 천만 원짜리라고 막 이렇게 예. 해주고 뭐. 아 우리가 뭐 누구 뭐 마이클의 차를 스튜디오로 만들 거예요. 막 이렇게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뭐한 짓이야 그게. 집에다 만들어주지.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 해야겠다. 그거 봤을 때 제 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이팟으로 끼워서 하는 DJ였어요. 아. 그 아이팟을 이제 끼워서 하는 장비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CDJ.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지금 쓰는 장비랑 아예 다르게 어. 기계가 하나 있으면 아이팟을 그냥 중간 양옆에 하나씩 끼워요. 아. 그러니까 아이팟으로 이제 음악을 고르고 디제잉을 하는 건데 네네네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네. 아이팟으로 디제잉을 해갖고 제대하고 이제 2007년도 이제 2학기 제가 1학년 2학기 때 치킨집에서 이제 알바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제 그걸 제가 장비를 샀어요. 이베이로 아, 진짜? 해갖고 해갖고 사갖고 막 맨날 만지고 이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 해갖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도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건 있긴 한데 물론 DJ라는 그 이 분야나 이 문화도 되게 어려운 게 많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긴 한데 그때만 해도 생각했던 게 와 그래도 내가 무슨 악기 같이 엄청난 연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내가 누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혼자서 막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그냥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술집 하나 빌려갖고 네. 거기서 이제 장비 갖다 놓고 애들한테 10,000원씩 입장료 받고 이제 파티를 했죠. 그러니까. 아첫 파티를 한 예. 거네요. 아. 그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다 잘 됐어요. 진짜. 아 진짜. 예. 아 근데 원래부터 좀 DJ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있었어,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이지투 DJ랑 아, 그치, 비트맨이를 그치. 하면서 하니까. 아 이게 뭐 좀 다르겠지만 아 이게 뭐 스크래치를 하는 거고 이게 판이겠지 막 예, 이런 생각으로 예. 이제 공부는 좀 했었죠. 그러니까 어릴 때 관심도 많았었고. 예. 아, 나랑 너무 똑같은데? 저도 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DJ 배우러 갔었다고. 아 진짜요? 제가 그 저기 이 20살 때인가 21살 때 DJ 갑자기 꽂혀가지고 아. 저도 막 디제잉을 좀 해봐야겠다. 아. 힙합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4대 요소 중에 4대 요소. 예, 그래가지고 그쵸. 내가 DJ를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어디 저기 대안학교 같은 데 있어요. 어. 하자센터에 아. 가가지고 DJ 수업을 수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DJ를 할 때 판을 막 제가 막 삐끼리 빡빡 삐끼리 빡빡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걸 막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배울 거는 찍기예요. 그러면 이제 찍기 이것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삑삑 삑삑 이런 거 하면은 선생님이 짜증이 나는 거지. 얘는 그리고 그리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안 그쵸.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또 그 바늘이 좀 닳잖아요. 예, 그쵸. 그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그쵸. 바늘이 비싸대요. 그게. 카트리지 비싸죠. 예, 예, 하나에 바늘이. 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비싸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삐끼리 삑삑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바늘 선생님이 다르니까. 바늘이 다르니까 이게 잘 좀 뭐랄까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저한테. 그래서 그 뭐 DJ 다큐멘터리 담긴 비디오 테이프 하나 주시고 네. 저는 이제 수업 그만 들었는데 너무 비싸다. 나도 그때 아이팟 그런 거 좀 보고 그걸로 살 걸. 근데 비싸잖아요 이거 한 200만 원 했을 텐데. 아니 그때 제가 샀던 장비는 정말 쌌어요. 그게 누마크에서 나왔었나? 한 4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저거구나. 같은데. 미니 DJ 같은 예, 거구나. 되게 작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다가 DJ들 보니까 막 장비가 막 뭐 CD 넣는 게 있고 뭐가 믹서가 있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CDJ 하나만 있으면 DJ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 사고 1년 동안을 제가 막 가만히 냅뒀어요. 진짜 네. 뭐 없으니까. 이게 왜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영상을 1년 동안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믹서라는 게 있어야지 연결이 되는구나. 믹서 하나 사고 또 다음에 CDJ 사고. 그러니까 CDJ 2개 있어야 되잖아요. 2대 있어야 되는데 믹서 하나에다가 그리고 저기 뭐라고 해야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 샀던 장비는 이거 하나에서 다 되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CDJ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비 구색 맞추는 데만 1년 반 걸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 그래도 첫 파티를 해가지고 성공적이니까 이제 그 돈 좀 벌었겠네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80명이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이제 8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 이제 그날 거기 이제 하루 빌리는 거니까 한 30만 원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30만 원 이제 거기 나가고. 근데 또 그때 저희가 맥주가 무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맥주 다 끝나고 또 이제 맥주 하나 더 하고 하니까 제가 그때 3만 원 가져갔을걸요 아마. 나머지 돈 다 정산하고 보니까. 어쨌든 이 첫 파티에서도 막 지금처럼 가요 중심으로 틀었나요? 그때는 진짜 딱 그때 되게 유행하던 음악들. 진짜 막 뭐 투애니언 뭐 지드래곤 그분 저기 뭐 하트브레이크 나왔을 때 막 이제 뭐 포미닛 뭐 하디슈 뭐 이런 거 틀고 이제 최신가요? 그때는 최신가요 틀고 하면서 중간 제가 좋아하는 하우스 이제 이런 거 좀 넣으면 그런 것도 막 틀고 하우스 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거 왜 틀어 이러면 틀면 안 되나 해갖고 막 가요 막 더 틀고 그랬었죠. 첫 파티를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이 파티를 계속 이어 나가는데 예. 뭐 결국엔 이거는 개인 파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는 파티도 예. 있고 뭔가 새로운 국면이 한번 찾아올 것 같은데 이게 그때가 이제 마지막 파티 할 때쯤이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둔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졸업 이제 얼마 남기고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갔죠. 그때 제가 첫 이제 일했던 데가 저기 쉐라톤 워커힐 호텔 거기 그쪽으로 이제 가갖고 이제 제가 요리요. 워커힐 요리사였어요. 예, 워커힐에서 원래 한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유러피안 레스토랑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네. 거기만 티오가 나가고 거기에서 한 3달 일했어요 제가. 유러피안 레스토랑에서. 네. 하다가 원래는 이제 한식을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특급 호텔에 한식당이 있는 데가 정말 없었어요. 한 4군데 5군데. 네네네. 뭐 메이필드, 롯데, 그다음에 이제 뭐 워커힐 이렇게 몇 개 없었는데 롯데 호텔에 무궁화라고 되게 유명한 한식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리노베이션 해갖고 그냥 막 냉면 팔고 고기 파는 데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좀 이제 막 코스로 한식을 빼는 뭔가 좀 그 시대 때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뭐 공간 전개에서 시간 전개형으로 음식을 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리노베이션 하면서 어떻게 잘 돼갖고 이제 2년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3달 있다가 바로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어디서 파티 들어오면 디제잉하고. 그걸 병행을 한 거예요? 예, 병행했죠. 파티는 어떻게 하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개인 파티를 하니까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아니요, 전혀 그때 저는 그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파티 아디다스에서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놀러 갔는데 DJ들이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 DJ가 노래를 트는 게 디스코인데 되게 현대화된 디스코, 그러니까 리믹스된.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누디스코라는 장르더라고요. 네네네. 누디스코라던가 뭐 하우스 이런 음악을 너무 잘 트는 DJ가 있었는데 네. 지금 저랑 같이 크루에서 같이 DJ하고 있는 박사라는 형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황 박사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네네. 그 박사 형 꽉 들으면서 그분 파티를 계속 따라가게 됐어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중간 중간 레트로한 느낌의 파티도 하고 디스코 틀고 이러니까 네. 저희가 막 그때도 정장 입고 막 하니까 그 파티 주최하는 뭐 박사 형이라던가 몇몇 분들이 저를 딱 유심히 본 거예요. 하더니 저기 친구 되게 좀 우리랑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누자고 해갖고 이야기를 어떻게 미팅을 했는데 제가 디제잉을 한다는 걸 알고 네.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갖고 그 크루에서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예, 그때가 YMEA라고 YMEA. 그러니까 YMCA를 약간 비튼 건데 영맨 네. 일렉트로닉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갖고 영맨 일렉트로닉 어소시에이션. 예, 그 YMEA라고 네.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디스코를. 영맨 일렉트로닉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저는 그때는 이제 롯데 호텔에서 이제 일하면서 네. 병행했죠. 이제 파티 있을 때마다 주말에. 꽤 뭐랄까 멋있는 삶이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요리를 하면서 요리사로 있다가 이제 밤에는 디제잉을 딱 하고. 수트 딱 챙겨 입고 예. 딱 DJ 하고 화려한데? 근데 이 그 요리사는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롯데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워커힐에서는 계속 해요. 워커힐에서 이제 3달 있다가 이제 롯데 호텔로 근데 가고 이제 2년 계약직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또 뭐 정직원이 되려면은 막 토익이 600점인가 막 넘어야 되고 뭐 막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영어학원 다니고 하고 해갖고 이렇게 뭐 점수도 안 나오고 당연히 막 하고 너무 나는 그냥 순수하게 요리하고 싶었는데 근데 네. 회사에서 뭔가 요구하는 걸 맞추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2년 다 안 됐을 때 한 1년 10개월인가 됐을 때 그냥 제가 그냥 퇴사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안 다닌다고 해갖고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리사 평생 그 꿈이었었잖아요. 뭔가 예. 나는 요리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또 어머니께서 그때는 이제 요리하거나 안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롯데 호텔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어머니랑 커넥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네네. 관계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교수 아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잘해야 되는데 맨날 욕하고 혼나고 하니까 뭐 어머니한테도 맨날 안 좋은 이야기 들어갈 것 같고 그냥 눈치 봐야 되고 하니까 퇴사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김 교수님 아들 퇴사하면 어떡하니? 얘 정직원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진짜 회사 생활 이거 진짜 더럽다. 딱 와 이거 백 없으면 안 되는구나. 딱 느껴갖고 그냥 나와갖고 그때부터 제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서부 이촌동 한강 쪽에 사는데 한강 그때가 제가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한강대교 아래서 잤어요 그냥. 진짜요? 집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맨날 혼나고 너 지금 20대 중반 넘은 나이에서 30대 다 돼가는데 진짜 중요한 나이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가고 또 그때가 이제 한창 페스티벌 시즌이다 보니까 막 지산 락페 가고 네네. 막 그때 글렌체크 친구들이랑 같이 뭐저 무대에서 춤추고 막 그때거든요. 그때가. 그래갖고 그렇죠. 첫 어떤 인디씬 데뷔가 클렌체크랑 함께 무대를 예. 섰었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가 딱 이제 그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졌는데 그냥 파티에서 만나서? 그냥 그 상상마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에이블톤 같은 프로그램 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된 지인 중에 한 명이 글렌체크랑 되게 가까이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몇 번 만나게 되고 되게 친해져 갖고 하루는 이제 그 친구들 작업실 겸 집에서 이제 한잔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이번에 지산 앞에 나간다고. 타임이 딱 그때가 첫째 날이지 라디오에 대해서요. 라디오에도 끝나고 서브에서 12시부터 자기네들 공연이라고. 그리고 제가 와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하는데 멤버 중에 준원이가 딱 저한테 그때 무대 때 뭔가 형이랑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고 딱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악기도 다룰 줄 알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하지 하다가 안무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갖고 그냥 그 식스티스 가르는 그 노래를 5분 만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올라가자고. 그래갖고
괜찮으려나 해갖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지산 그래서 앞에 가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거를 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때 지산에 있었으니까. 예. 뭐 막 이렇게 끝까지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타이거 디스코라는 게 있다. 예. 그래서 아니 지금 술탄 오브 더 디스코가 있는데 또 짭이 나왔네. 또 디스코 밴드가 또 나와. 이 그치, 그럴 수 있죠. 한국인들은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밴드가 아니고 그냥 개인 솔로고 DJ 이름이 타이거 그러니까 디스코였으니까. 예. DJ인 줄도 이제 그때 몰랐죠. 아, 댄서구나 이 사람이. 예. 글렌 체크가 새로운 멤버 타이거 디스코를 영입했구나. 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타이거 디스코라는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지기는 예, 그렇죠. 맞죠. 그럼요. 예. 많이 이제 많이들. 글렌 체크랑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이게 됐죠. 예. 근데 뭐 같이 계속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소속사 옮기고 이제 이러면서는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좀 많이 안 하게 됐는데 뭐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얼마 네네네. 전에도 또 같이 만났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YMEA 활동에 좀 더 중심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요리사는 아예 그냥 그만두고 예, 그쵸. 예. 어떻게 요리사 아예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그만두고 이제 맨날 락페 다니고 그리고 맨날 저 한강대교 아래서 자고 그리고 그때 다행히도 이제 퇴직금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예, 좀 막 세게 나오죠. 한 얼마 나왔죠? 400만 원인가 380만 원인가 나와갖고 그걸로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이제 계속 살아갔죠. 제가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저희 건너편에 여의도에 호텔이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 콘레드 호텔이라고. 네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모집한다 그래갖고 네. 이력서를 이제 냈어요. 거기다가 네. 한식 조리사로. 네. 맨 처음에 이제 뭐 면접 보러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와도 된다고. 진짜 왜요? 갑자기 그래갖고 그냥 뭐지? 이러다가 그냥 알았어요 해갖고 있는데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면접 보러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네. 너무 열받아갖고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갖고 일단 꼭 와달래요. 사람이 좀 젊은 한식 하는 사람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가갖고 면접 보고 됐죠. 그래갖고 오픈 멤버로 제가 이제 거기서 3년을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콘레드 또 호텔에서. 오래 했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집 앞이다 보니까 집에서 먼 데로는 제가 일을 잘 못 나가는 성격이어갖고 거기서 이제 3년을 요리하면서 네. 그때도 계속 디제잉을 했죠. 그 계속 그 요리를 하시다가 콘레드 호텔도 요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그만두시잖아요. 거기도 제가 사표를 냈죠. 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뭐랄까 좀 되게 특히 뭐랄까 위에 사람들이라고 말하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 유치했어요. 하는 행동들이나 이제 이런 게 뭐랄까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 라인을 타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너무 싫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과 근무 수당을 항상 미지급을. 그러니까 카드로 찍는 시간대로 이제 나중에 초과 근무 수당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나중에 거기다가 자기 시간표에다가 또 시간을 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보통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제 초과 근무하면 3-4시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볼펜으로 못 쓰겠어요. 연필로 쓰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다시 지워갖고 지워가지고. 시간을 줄여갖고 네. 그렇게 이제 인사부에다가 이제 제출하고 그게 그러니까 양아치네요. 너무 양아치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짜증나고 안 좋았는데 인사부 가니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쉴 수 있게 직원들이 책도 대여해줄 수 있게 책도 있고 한 책에 보니까 노동법이었나 근로기준법 이제 네. 책에 두꺼운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딱 그 노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생기기 됐죠. 시작했는데 예. 그렇게 관심이 많은 직원은 블랙리스트거든요. 위에서 봤을 예, 때는. 그렇죠. 예. 그 책을 제가 빌려간 날 당일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진짜? 기범 씨 미안한데 이게 네. 대여하는 책이 아니었다고. 근데 대여하는 책이 아니면 밑에 넘버나 이런 게 없거든요. 책들도 보면 이렇게 뭐 가다시 뭐 32 막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하되는데 그렇게 뻔히 빌려주는 책으로 돼 있는데 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 내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저 너무 웃긴 거예요. 솔직히 이거 책 내가 밖에서 사서 보면 되는 그치. 건데. 근데 유치한 거지 그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음.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두렵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책 반납하고 이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저 혼자 맨날 싸웠어요. 그때부터 인사부 가서 뭐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 조리팀장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근데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부서들마다 이야기 따르게 하고, 야 기범아 너 어떤 마음인지 안다. 근데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걸 어떡하냐? 그럼 그쪽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 어떡하냐?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딱 이제 아주 큰 사건이 이제 하나 나왔던 게 연말 되면은 저희가 정말 바빠요. 네네. 초과 근무를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초과 근무 수당 완전 후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었어요. 준다는 얘기가. 그래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갖고 SNS에서 계속 쓰고 하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 좀 막으라고. 입을 막아라. 그리고 타이거 디스코 얘가 쓴 글에 지금 좋아요 누른 애들을 리스트 갖고 오라고 회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밑에 제 직원들 중에 제 거 좋아요 누른 애들이 그 명단이 넘어간 거예요. 네. 북한이잖아요. 이거는 그치, 무슨 이게 무슨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네. 그래갖고 너무 유치하고 짜증나고 이래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사실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큰 종이에다가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글씨를 써갖고 회사 앞에서 제가 이렇게 혼자 1인 시위하려고 아 대자보 같은 거를 네. 해서. 네. 근데 피켓. 그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딱 제가 나이지리아로 출장을 갔어요. 아 회사에서 보낸 건가? 회사에서 보낸 네.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랑 같이 있던 셰프랑 같이 가갖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일 못하겠습니다. 네. 퇴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퇴사하기 직전에 세게 이야기하고 해갖고 전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한번 다 나왔어요. 잘했네. 근데 그것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아 그 완전히 다 준 건 아니고 그냥 다 준 건 아니고. 기분 풀어 약간 이런 정도. 예. 예. 저는 그거 받으면서 아 나는 그냥 이 돈 이렇게 줄 거면 나 안 받는다고 사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기범 씨 한 명 사인 안 하면 돈 다 안 나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인하고 뭐 돈 받을 거 받고 저는 이제 나이지리아 갔다 오고 네. 바로 퇴사했죠. 그 완전 바뀌지는 못했네요 결국에. 예, 그 슬픈 얘기인데. 그 이후에 제 밑에 후배들이 좀 뭐랄까 좀 미안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좀 방패가 돼줬어야 되는데 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노무사 가갖고 막 상담 받고 우리 회사가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막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계란으로 뭐 바위치기였던 거죠. 싸워서 어차피 제가 지는 싸움이니까 할 만큼만 하고 전 나왔죠 그냥. 안타깝네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어떤 요리사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워커힐 요리사나 콘넷 호텔 같은 경우는 조리과나 이런 요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과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가고 싶은 직장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정말 있죠.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이거를 그냥 져버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범 씨의 마음에서 요리가 좀 떠난 게 있잖아요. 그 요리라기보다는 회사 그치. 생활에서의 요리를 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은 떠난 거죠. 그죠. 이제 나는 이제 도저히 이런 데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DJ를 아예 점령을 하겠다라고 된 건가요? 해갖고 이제 그때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일단 좀 퇴사하고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디제잉 하면서 이제 뭐 하지? 장사할까? 뭐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아는 분이 하던 이제 술집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신촌에서 신촌에서. 공교롭게도 그 가게 이름이 인간 실격패였어요. 아 알아. 예, 아 맞아. 인간 실격패라는 알고 보니 있었죠. 부전승. 예, 이제 네, 인간 실격패 알고 보니 부전승. 예. 아 맞네요. 그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SNS 같은 데도 제가 이거 봤었어요. 그 이능금 씨랑 같이 했던 아니요. 아닌가? 그 강드림 씨라고. 강드림 씨 맞아요. 예, 맞아요. 저기 그 정의당 비례대표 12번이었던 맞아요, 비운의 맞아요. 정치인이 있는데 예. 이거 맞네. 이걸 했었네. 예. 이거 왜 안 해요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제주도 가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요? 예, 하다가 이제 제주도 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됐죠. 그래갖고 그냥 그 한 1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 가게가 아마 10개월 했나 해갖고 이렇게 빠이빠이 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계속 DJ만 해왔죠. 이벤트 들어오고 뭐 어디에서 불러주면 DJ 하러 가고 네. 파티하고 네. 그랬었죠. 예. 인간 실격패 알고 보니 부전승 이거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한 번 못 갔어요 제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딱 술 먹기 좋게 생겼더라고요. 예, 좀 뭐랄까 좀 재밌는 곳이었어요. 네. 이거 이후에는 다른 가게는 안 하나요? 그 가게를 2016년 겨울에 끝내고 제가 작년에는 또 광화문에서 카페를 했었어요. 그죠. 뭘 하셨던데? 예,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좀 뭐랄까 그 일반적인 가게가 아니라 그냥 네. 그 역사 안에 그러니까 역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쪽 역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마찰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하다 보니까 네.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도 더 설치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네. 허가를 또 그쪽에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아, 역 안에서 뭔가 역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되는 거다 거여가지고. 보니까 근데 그거 사인 받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빨리 네.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뭔가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오래 잘 못하는 성격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그래갖고 그것도 빨리 정리했죠. 아니 근데 이거 강원 카페 자기가 직접 낸 거예요? 그것도 약간 다른 분이랑 또 같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게 예, 다른 해갖고 분이랑 같이 공동 창업. 예. 앞으로 뭐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라도 뭐 혼자서 가게를 만들고 싶다든지. 지금은 제가 이제 또 가게 자리 하나 봐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는 혼술 가게 하려고 혼술 가게. 예, 딱 2명까지만 앉을 수 있는 혼술에서 진짜? 예, 딱 되게 지금 본 데가 공간이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 정도. 엄청 작아요. 네. 예, 그래갖고 한 닷지 하나만 냅두고 네. 한 7명 8명 정도만 이제 손님 받고 네. 그냥 제가 요리해드리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1명 2명까지만 되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혼술 아니면 2명까지만 받는 막 가게죠. 4-5명 이렇게 그렇게는 못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 예. 아. 지금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 좋네요. 그거 꼭 만드셨으면 좋겠네. 예, 저 잘 해보겠습니다. 그 DJ 쪽으로는 이제 뭐 계속 뭐랄까 제 생각에는 DJ라는 그 직업 자체가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좀 얼마 안 되긴 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일렉트로닉 쪽으로 이제 뭐랄까 최신 유행가요? 아니면 뭐 좀 매니악한 예. 댄스 음악 뭐 테크노라든지 이런 장르가 있었는데 이제 타디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뭔가 흐름이 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왜냐면 어떤 시티팝 예. 유행과 맞물리면서 예, 그런 것도 있죠. 원래는 이제 타이거 디스코가 그런 장르를 계속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죠? 뭐 원래 그 유명하잖아요. 옛날 가요를 트시는 걸로 아. 옛날 가요와 아니면은 일본 시티팝이라든지 그 요새는 좀 어떤가요? 그 흐름이 많이 느껴지시는지. 뭔가. 저는 이제 이거를 정말 피부로 많이 좀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어디에서 가요를 틀던 시티팝을 틀던 뭐 나이지리아 노래를 틀던 안 쫓겨나는구나.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많이 느끼고 있죠. 아니 이거. 왜 쫓겨나는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음악이랑 너무 다르고 네. 어떻게 이렇게 뭐 파티하는 뭐 수영장이라던가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가요를 틀고 이런 디스코를 틀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트는 음악이 좀 안 맞았나 봐요. 예. 하긴 저기 뭐냐 DJ 섀도우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다면서요? 아, 그 얘기 그 들었어요. 생일 잔치에서 예, 예. 누구 생일 잔치에 불렀는데 그 XX 멤버 누구도 그랬던 것 같고. 예. XX 멤버도 한번 쫓겨났죠. 제이미 XX. 제이미 아마 XX가 예. 어디서 쫓겨났더라? 한국에서 쫓겨났어요. 예, 아니, 제가 알기로도 예. 네 맞아요. 한국에서 뭐 틀었다가 쫓겨나는데 옥타곤. 아 진짜. 네 옥타곤인가 그런 클럽 있잖아요. 강남에 아. 그 거기에서 이제 한번 틀었는데 사장님이 내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좀 이해는 돼요. 사실 그 음악이 안 맞으면. 근데 그죠? 네. 저는 적어도 어디 행사나 이벤트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저를 부를 때 적어도 최소한 저에 대한 사전 조사나 하고 저를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얘기네요. 사전 조사를 예. 해라. 예. 이 DJ가 어떤 걸 트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아요.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는 그래도 이제 타이거 디스코 하면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는 저를 불러주는 데가 이런 노래를 듣고 싶어서 불러주는 게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죠. 되게 기쁘기도 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제 뭐 DJ라는 거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이제는 또 굉장히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분명히 뭐 내쫓는 일이 이제 없어지겠죠. 예. 예, 이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무튼 요렇게 저희가 훑어봤는데 다이나믹하네요. 타이거 디스코의 인생이 요리가 좀 충격적이에요. 저한테는 요리 학과를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아, 놀랍긴 하네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훑어보니까 좀 예. 느낌이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남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굵직굵직하고 남들과 전혀 다른 방향성도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희가 나오면은 어이구. 선물 드려요. 오. 그 저희 저 뜯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오. 이거 이번에 같이 들고 그거 없으시죠? 저거 없어요. 네네네. 그거 대박이다. 제가, 감사해요. 오. 제가 선물값 아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저희도 그거 봤어요. 바이닐이, 타이거 디스코를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 저도 이제 뭐 립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솔직히 이제 술탄 노래 좀 저는 많이 틀거든요. 네네. 그죠, 저 알고 저는 이제 있죠. 의심스러워 되게 좋아해갖고 네. 그 노래랑 캐러밴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앨범에서는 저는 이제 통백건이랑 네. 사라지는 꿈 이제 네. 이거 두 개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판으로 제가 판으로 틀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저기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쪽에다가요. 네. 부럽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받았습니다. 명반입니다. 이게 명반. 이게 지금 하나 팔릴 때마다 저한테 한 200원씩 들어올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 LP를 저희가 이게 나오면은 그 게스트들한테 맞춤 선물을 드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좀 충격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꼭 그거 열심히 틀어주시면은. 오늘 바로 가서 틀겠습니다, 제가. 네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만나 뵀으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천곡으로 타이거 디스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알 수 없는 질문들 이 추천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사람들이 뭐 어떤 이의 꿈이라던가 혹은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제 그 굉장히 후기의 노래 아니면 굉장히 초기의 노래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이제 네 번째 앨범이 수록된 곡이에요. 근데 이제 그 네 번째 앨범이 정말 그 되게 뭐랄까 음악을 이제 A면 B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오면 되게 유기적으로 되게 뭔가 연결되는 이제 그 느낌도 너무 좋고 곡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앨범을 저는 요즘에 좀 많이 틀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숨어 있는 앨범이고 그 숨은 앨범 중에 이 노래를 꼭 좀 많이 들려주고 싶어서 뭔가 제가 디제잉을 하거나 인스타에서 방송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서. 천상 DJ네요. 감사합니다. 음악 추천사네. 아무튼 저희는 오늘 그 타이거 디스코의 추천곡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일단은 타이거 디스코랑은 여기서 안녕을 하는 걸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걸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었습니다. 모든 고3분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의 8R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오늘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 이미 80%는 성공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박수. 오늘이 지나면 더 많은 성공을 위해 출석할 일이 많겠지만 일단 지금은 지난 시간의 회포를 후회 없이 푸시길 바라며 내일부터는 더 즐겁게 인간 실격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간 실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지.